저 또한 김성주 전현무는 지금이지만 10년 후엔 죄송합니다. 여기서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2025 아메이 스프링 컨벤션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두려움 없이 바로 액트 나우를 외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주실 스페셜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이분을 만나면서 항상 굉장히 본받고 싶고 항상 지혜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분인데요. 오늘 이분의 오랜 팬들이 이 자리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메이 리더님만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신 스페셜 게스트의 멋진 스피치,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세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든 오신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에 저 박세리도 응원을 해드리겠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운동선수였고 은퇴를 하고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지만 잠깐 아시는 것처럼 방송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저 모습과 아닌 저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아마 운동했을 때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셨어서 아무래도 조금 감사합니다.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제 성격은 운동 선수 때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전이라는 단어로 이제 저도 알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항상 노력하고 또 꾸준히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도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 종목이 골프인 건 다 아시죠? 그렇죠. 네, 저는 원래 골프 선수이기 전에 원래 육상 선수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골프는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했어요. 저희는 이제 세 자매, 그러니까 딸부잣집인데 제가 둘째이고, 셋 중에 저만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육상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를 제가 육상 유망주로 해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상으로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체력은 감사하게도 운동선수로서 갖춰야 할 체력이 좀 단단하게 잘 잡혀 있었는 상황이었다가 종목은 저의 선택이기보다는 처음에 저희 이제 아빠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골프를 되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아마 골프 다 치시죠? 제가 알기엔 다 치실 것 같으신데 골프라는 종목이 아시다시피 개인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과 같이 연습을 하거나 단체 생활을 하거나 호흡을 맞출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연습장 갔을 때 제가 처음 이미지 느꼈었던 골프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 저의 나이 또래도 없었고 특히 그때는 저희 아빠 엄마 부모님
뭐 할아버지도 계실 거고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만 연습장에서 내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고 골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서 저희 아빠 친구분이 주니어 대회에 이제 제가 관람을 가게 됐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처음 이제 그때 저의 또래 선수들을 처음 만나봤어요. 물론 제가 육상을 하면서 대회를 많이 나갔지만 사뭇 정말 굉장히 많이 다른 분위기? 그때 육상을 시작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골프라는 대회를 처음 관람을 하게 됐고 가서 저의 또래, 그러니까 저보다도 이제 학년이 낮은 그리고 저보다 높은 선배도 있었고 그때 인사를 처음 받으면서 왠지 모를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를 그런 느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프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막상 골프를 좋아할 때쯤에 저희 집안이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형편이 되게 안 좋아지고 그때 저희가 뭐 굉장히 뭐 부유하게 잘 살 집안은 아니었고 굉장히 좀 평범한 집안이었고 근데 골프라는 종목이 워낙 또 아시다시피 경비라는 게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근데 아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었죠. 근데 부모님들은 뭐 지금 저는 제 나이지만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저도 느꼈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자녀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정말 골프로 시작을 하고 성공을 해야겠다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겼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좋지 않은 추억이고 아픔인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꼭 성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도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좀 이게 누구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운동을 좋아했고 또 저는 제가 원래 좀 욕심이 좀 많아요. 뭐 하게 되면 잘해야 되고 항상 제 스스로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도 그랬고 늘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최고가 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제 자랐어요. 그러니까 좀 욕심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저희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었지만 저는 뭔들 제가 선택해서는 무조건 나는 잘하고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아이였고 제가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저의 성취감에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다가 골프라는 종목을 우연찮게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 아빠 때문에 시작을 했고 미래성이 그때는 있다 없다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골프라는 종목이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채널이 있고 선수들이 많고 상금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는 방송은 전혀 보일 수도 없었고 대회도 별로 없었었어요. 만약에 뭐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그땐 신문이죠. 지금 인터넷을 많이 보지만 신문에 그 스포츠 일면에 조그맣게 이제 우승자 이름하고 뭐 성적 조금 나올 정도지 정말 많이 몰랐어요. 그때는 선수들도 솔직히 많이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라는 스포츠는 어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좀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스포츠 그리고 항상 이미지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라 되게 좋지는 않았었던 이미지였었던 거죠. 제가 골프를 시작하고 대회를 나가면서 스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꼭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겨서 이제 마음 먹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저의 이제 큰 무대에 꿈을 꾸게 되죠. 그때 당시는 한국 투어 외에 가장 큰 무대가 어디냐면 저 선배님들이 일본을 많이 가셨어요. 일본 무대가 가장 컸고 일본에 가셔서 성공을 하셨고 그래서 가장 큰 무대가 일본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운이 좋게도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생기죠.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에 대한 거에는 절대적으로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도전기가 이제 운이 좋게도 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느 때와 더 앞서갔었어요. 그때도. 그때 골프 종목, 그러니까 개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없었죠. 특히 개인으로서는. 근데 골프를 선택을 했고 골프 선수로서 계약을 맺으면서 또 때마침 그룹에서 월드 랭킹, 그러니까 세계 랭킹 20위 선수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대회를 하게 돼요. 그 대회에 제가 출전하는 자격이 될 수 있어서 출전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다 아시는 이제 레전드 분들이시죠. 뭐 아니카 소란쌈, 캐리 웹, 줄리 잉스터 분들, 더 레전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오셨었어요. 그분들 사이에 제가 처음으로 나란 사람이 출전하면서 그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저한테는 그 기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때마침 그때도 저도 나름 욕심을 다시 또 부리게 됐고 욕심을 부렸던 결과가 되게 좋은 성적으로 끝났어요.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우승을 하고 싶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란 사람의 그 실력은 그 레저드 분들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아래죠.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심은 스스로한테는 아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스스로 내 자신한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욕심을 내고 도전을 해봤죠. 그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승을 문 앞에 두고 물론 그게 저의 이제 실력이 아직까지 그만큼 뭐 그 선수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우승 못했지만 그래도 3등으로 끝났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큰 기회를 저는 너무 잘 잡았던 거죠.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우연찮게 저한테 생겼고 그 큰 대회 출전하면서 그 선수들 어마어마한 선수들 속에서 지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끝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던 게 뭐냐면 더 큰 무대가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되죠. 저의 큰 두 번째 도전기의 진출이 이제 해외 미국 진출이 되죠. 미국으로 진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저가 프로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보고 98년도 생각하신 거예요. 98년 저희 이제 신인 때 이제 시즌 자격증을 얻고 이제 대회를 출전하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지금도 회차가 되고 있지만 98년도에 저란 사람의 이미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 속에 딱 저 장면 떠오르잖아요. 저 이미지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제 각인이 돼버렸죠. 근데 이때 아마 제가 연못에서 샷을 한 거 다 보셨죠? 이 선수 때도 그랬지만 은퇴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뭐냐면 그때 연못에 있는 샷을 선택해서 제가 내려갔잖아요. 그 도전이 잘한 선택이었냐 아니면 잘 못된 선택이었냐 아니면 그 선택을 왜 했냐 그 어려운 선택을 왜 결정을 했나 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물론 도전이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은 맞죠. 왜냐면 이 샷 하나로 제가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특히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투어 생활을 하면서 꼭 한 번, 생애에 있어서 꼭 한 번 우승을 하고 싶어 하는 권위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 꿈에 그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을 꼭 하고 싶어 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선수생활 하면서 딱 한 번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대회였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가장 힘든 어려운 샷을 선택을 했을 때는 물론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도전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경험을 얻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 경험이 어디서 가장 빨리 더 모든 게 저를 깨닫게 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냐면 우리가 얼토당토 실수를 많이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좌절했을 때 그런 시간조차가 가장 큰 경험을 얻게 되고 그 경험이 곧 저의 자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혼자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미리 생각하게 하면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샷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는 제가 나이가 만으로 이제 20살이죠. 한국 나이는 21살이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물론 대회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죠.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큰 결정적인 샷이었는데 그때는 우승도 우승이었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샷을 실수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알겠죠. 두 번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 그래서 샷을 선택을 했고 내려가서 그 샷을 한번 확인한 순간 저도 아차했었어요. 왜냐면 워낙 제가 생각했던 상황보다는 더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근데 그 선택을 하고 샷을 딱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끔 감았었죠. 감았는데 다행히도 조용하게 고요한 샷 끝에 들리는 환호성이 들렸고 그 연장이 이제 계속 연장해서 연장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 연장에서 제가 우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얻는 이 자리를 설 수 있었던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도 중요하지만 도전 속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도전이 다 성공적이진 못해요. 도전을 하면서 얼토당토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바보 같은 실수도 많이 하죠. 저 또한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도전 속에서 저는 얻는 모든 경험이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되어 왔고 저라는 사람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면서 어느 순간 또 한 번의 시련이 오죠. 모든 게 승승장구를 해가면서 내 앞날이 모든 게 너무 환하고 밝을 것 같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슬럼프라는 게 와요. 어떻게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아까 말씀 욕심도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슬럼프라는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혹시 그래서 슬럼프에 대비 훈련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자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이동하는 거, 뭐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모든 거를 어느 순간 저도 완벽 아닌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도 못했었던 그 두려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던 두려움이 바로 내 눈앞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내가 너무 다른 사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봤어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자리에 서 있고 모든 생활이 똑같은 패턴 속에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어제와 오늘의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 같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을 굉장히 헤맸죠.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정상적인 생각은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암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치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원치 않은 부상이 생기고 부상을 입다 보니까 이제 연습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젠 삶의 의욕 자체,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 소리가 절대 괜찮다고 안 들려요. 뭐 해놨으니까 그동안 했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고 너란 사람은 잠깐 쉬어가라는 거구나 라고들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근데 그런 위로라는 단어가 절대 위로로 들리지 않아요. 더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듣기가 싫고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젠 제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대인기 비치라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젠 더 힘들게 지나가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서 다시 이젠 거짓말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가끔 사람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왜 가끔 사람이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멍해지는 시간이 결국에 저한테 답이 됐던 거예요. 하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바보처럼 멍해지더라고요. 그 멍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느닷없이 나란 사람이 참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항상 현명하고 똑똑한 삶을 살고 싶고 되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참 부족한 사람이다 느끼는 순간 많은 게 달라졌어요. 보지 못했었던 걸 보게 되고 나란 사람을 다시 한번 겸손과 낮추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그 시기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게 적은 시간은 아니죠. 너무 힘들었죠. 내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부터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잠깐 이 순간,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다시 되돌아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좌절, 힘든 시간, 뭐 슬럼프 다 겪고 싶지 않잖아요. 나한텐 이런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좌절과 힘든 시간이 곧 굉장히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힘든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얻었고 그 힘든 시간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또다시 배우게 되고 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살아가면서 더 많은 걸 좀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도전 좋죠.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죠. 왜? 그만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단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러면서 슬럼프를 극복을 했고 나란 사람이 스스로 낮춰지는 순간이 가장 나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럼 다시 성장해서 올라온 내 스스로가 더 되게 뿌듯했고 더 보람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저의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선수로서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다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한 회사의 CEO로 지금 누군가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의 꿈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꿈이 되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꿈이 제가 원하고자 하는 꿈이 저만의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후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후배들로 인해서 제 2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제 선배지만 그 후배들도 선배가 될 것이고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라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길을 가는 거를 잘 인도해 주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갖고 있는 도전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도전 정신 속에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꼭 잘 되는 것보다 저희가 많은 걸 얻는 거는 잘 되지 않았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얻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수를 했을 때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그때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회사를 지금 운영한 지 한 4년 됐어요. 4년 이제 좀 넘었죠.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저와 이제 공동대표랑 둘이 시작을 해서 3명이 되고 이제 4명이 되고 이제 10명이 이제 되는 회사가 됐는데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죠. 회사가 커진 만큼 저는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일 거고 그 도전 속에는 누군가의 꿈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 물론 두렵고 고민도 많으실 거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도전을 하면서 기대감이 더 크면 내가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도전은 곧 내가 살면서 가장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자리가 오늘도 새로운 도전 속에 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결과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절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할 때 어떻게 정확히 신중히 잘 생각하느냐겠지만 그 기회조차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기회를 잡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기회는 어느 누구한테 평등하게 다 오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만 누구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기회도 나한테 올 수 있겠지만 그 좋은 기회조차도 내가 직접 찾으러 나가는 것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속에서 열정만 있으신다면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더 많은 성공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세리 대표님의 얘기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예, 잠깐 얘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너무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또 좋은 인터뷰를 잠깐이나마 제가 멈춰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 했는데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강연해 주셨는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좀 강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많아지고 많은 것을 했지만 오늘이 최고의 강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좋은 에너지 속에서 제가 강연을 짧게 했지만더러 저 또한 또 많은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예. 초대해 주셔서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세리 대표님하고 처음으로 인연이 닿았던 게 이제 전설의 프로그램인데 정글의 법칙이라는 데를 일주일 동안 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동안 굶는데 제가 박세리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 귀에 남았던 거는 저희가 뭘 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항상 박세리 대표님이 얘기했던 건 해보자 였어요. 우리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누나 우리 코코넛 크림 못 잡아요. 근데 누나 일단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 멤버들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리더의 느낌이 굉장히 있거든요. 많은 분들도 함께 오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리더라는 건 되게 외로울 수도 있고요. 되게 힘들 수도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리더로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 뭐 골프 감독도 하셨고요. 해설위원도 하시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우선 책임감인 것 같아요. 네. 책임감. 물론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고 좋지 네. 않은 결과도 있을 것이고 모든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만
좀 아프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네. 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감이라는 게 좀 가장 무겁게 좀 다가오는. 근데 힘든 부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힘든 거는 솔직히 리더가 아니어도 힘들죠. 근데 힘든 부분이 힘들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인 것 뿐이지, 힘든 거는 또 이 리더로서에서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게 더 많이 좀 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저로 인해서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 뭐 제가 뭐 리더이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지켜야 할 그 자리가 굉장히 좀 무거운 자리구나 라는 것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강연을 통해서 뭔가 승패에 나누어져 있는 굉장히 치열한 그 순간뿐만이 아닌 도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처절하게 좌절한 그 순간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는 걸 나 자신과 정말 맞대어서 볼 수 있다는 걸 강연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셔서 많은 리더님들에게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솔직히 안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 힘든 삶이 없고, 누구나 고민 고충이 다 있는데 무게만 다를 뿐. 근데 그거를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힘든 거는 다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조차도 내가 다시 조금 더 나은 삶, 아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곧 좌절이 아니고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 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좀 늦더라도 원하시는 목표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리 대표님의 강연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